자, 설쌤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지금 통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맨 마지막 단원이죠. 이 통계 단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대표값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이야기는 산포도라고 해서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산포도의 가장 대표적인 값이 바로 이 분산과 표준편차입니다. 그리고 이 분산과 표준편차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을 정확히 잡으시면 나머지 하나는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산포도에서 이 분산이라는 것은 그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변량의 개수로 나눈 값.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외우는 것은 이렇게 외우게 될 겁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외울 거예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우리 약속입니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예를 들어 여기에 1, 2, 5라는 숫자, 6으로 할까요? 1, 2, 6이라는 세 개의 숫자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 세 수를 별량으로 갖는 이 자료에 대하여 이 분산이라는 걸 구할 건데, 이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일단 평균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이 먼저 구해져야 되거든. 그래서 1과 2와 6을 더한 값을 자료의 총개수 3으로 나누면 이 자료의 값은 평균이 3입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편차를 구해요. 지금 제가 구한 게 평균이고 이 자료들에 대한 편차들을 구해보면, 자,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3, 3. 이 세 수가 편차가 되는 겁니다. 제대로 계산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더해서 0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더하면 0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편차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2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하고 3을 제곱해서 이들을 평균을 냅니다. 세 개의 편차니까 3으로 나누겠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러면 4, 1, 그 다음에 9니까 14가 돼요. 3분의 14라는 이 숫자가 바로 분산이 되는 겁니다. 분산. 그리고 아직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편차는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 양의 제곱근, 분산은 음이 아닌 제곱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다. 루트 분산.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 3분의 14의 루트 씌워서 양의 제곱근 구해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표준 편차라고 부를 겁니다. 표준 편차. 다시 얘기해서 표준 편차는 분산을 반드시 구해야지 구할 수 있는 값이에요. 분산에다 루트 씌워야 되니까. 따라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값이 그냥 루트 분산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부여를 한번 해볼게요. 1, 2, 6이라는 이 자료가 제가 가운데다가 평균을 나타내는 기준선을 하나 잡을게요. 여기가 지금 이제 x3이라고 하는 평균이라고 합시다. 평균으로부터 1이라는 자료는 3으로부터 왼쪽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요 거리가 왼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에 위치한 자료가 바로 1이 되는 거고, 다시 또 왼쪽으로 1만큼 떨어져 있는 자료가 바로 또 다른 자료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자료 6은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3만큼 가 있는 거야. 6이라는 숫자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3의 위치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2만큼 가 있는 1이라는 별량과 왼쪽으로 1만큼 가 있는 2라는 별량, 오른쪽으로 3만큼 가 있는 6이라는 별량. 이 별량들이 평균으로부터 이 전체적인 자료에서 얼마만큼 흩어져 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왼쪽에 있는 거를 제곱하고 왼쪽에 있는 것도 제곱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제곱한 거죠.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제곱하고 있는 값은 바로 이 편차라고 불리는 값들을 제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제곱해서 가는 건 음수하고 양수를 평균 낸다라고, 편차를 평균 내면 어차피 0이잖아.
편차를 평균 내면 0이니까 그 편차의 제곱을 통해서 전부 다 양의 값으로 바꿔주고 의미 아닌 실수의 값으로 바꿔주고 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균을 구하면 그들을 갖고 평균을 구하면 그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는 분산이 되지 않겠냐. 근데 이건 제곱을 해서 구했으니 다시 루트를 씌워서 조금 더 근사적인 값에 실질적인 값에 가깝게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걸 루트 분산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통계적 자료로서 여러분들이 그뭐 여론조사가 됐던 뭐 이제 어떤 그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그 자료들이 전부 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갖고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의 제곱을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눴어. 평균을 구한 거죠. 누구의 평균?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리고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에다 루트를 씌운 값을 표준 편차. 이들은 평균을 이용해서 평균에 대한 편차를 구해서 전체적인 어떤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산포도의 값을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료에 흩어진 정도. 이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 구하려면 평균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일 1순위가 평균을 먼저 구하는 과정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평균으로부터 편차를 구하고 그들의 제곱의 총합을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럼 분산이 될 거예요. 여기다 다시 루트를 씌워줌으로써 표준 편차라는 값을 구할 수 있다. 표준 편차는 주어진 자료에 같은 단위를 씁니다. 표준 편차는 자료의 단위가 같은데 분산에다가는 단위를 붙이지 않는다. 오, 중요하죠. 왜냐하면 제곱이라는 값에 의해서 분산은 사실상 같은 단위를 쓸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다시 루트를 씌워서 양의 제곱근을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단위를 쓰게 됩니다. 자료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표준 편차가 작다. 분산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료들의 별량들에 대한 어떤 그 위치가 평균과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것은 평균 주변에 자료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 분산이 더 크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퍼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료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어떤 자료의 상태가 고르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표준 편차나 분산이 작아야 돼요. 고르다라고 하는 건 평균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한번 직접 구해 보겠습니다. 자료의 개수를 좀 더 늘려서 이들에 대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 나갈 텐데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평균을 구하고 편차를 구한 다음에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구하고 다시 그들을 자료의 개수로 나눠서 분산을 구하고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2하고 3과 5와 1과 4를 다 더하면 15가 됩니다. 이들을 자료가 5개니까 5로 나눠서 일단 먼저 평균을 구하세요. 자, 평균을 구하고 나면 별량 마이너스 평균, 편차 구하면 마이너스 1, 0,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 5개의 편차를 구할 수 있고 편차의 제곱의 총합, 마이너스 1의 제곱, 바로 계산할게요. 1 더하기 0의 제곱 0, 2의 제곱 4, 마이너스 2의 제곱도 4, 1의 제곱은 1이 돼서 편차의 총합을 구했더니 10이 되었습니다. 편차의 전체 총합을 이 별량의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총 개수 5개로 나누면 2라고 하는 값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주어진 자료 5개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 거야. 그 다음에 편차들을 구하고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구하고 그 제곱의 총합을 5개로 나누면 이게 분산이 되고 거기다 루트 분산을 시키면 이게 표준 편차가 된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다음 문제도 볼까요? 이번엔 6개네요. 6개. 이들을 가지고 똑같아요. 17 더하기 16 더하기 14 더하기 18 더하기 19
얘네들을 우리는 6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할 건데, 자, 이들에 대한 총합을 구해보면 30, 30, 60에다가 90, 96이 되겠는데 96을 6으로 나누면 평균이 16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16이라는 평균을 가지고 편차를 구하면 플러스 1, 0,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들이 제대로 편차를 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더해봤더니 전부 다 0이 됩니다. 총합이 0이 됐어요. 그리고 이들을 제곱해서 총합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1, 0, 마이너스 2의 제곱 4, 2의 제곱 4, 4의 제곱 16, 3의 제곱 9. 그러면 34가 되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25, 34. 34라는 값을 전체 자료의 개수 6으로 나누면 3분의 17이 분산이 됩니다. 분산에다 루트 씌우는 거죠. 3분의 17에 루트 씌우면 3분의 루트 3일은 3, 37에 21, 3분의 루트 51이 분산이 됩니다. 주어져 있는 자료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 자료들의 총합을 전체 개수 6으로 나누면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제대로 다 구했나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요. 둘, 넷, 다섯. 이게 12가 들어가죠? 그러면 30, 90, 60, 96. 96을 6으로 나눈 겁니다. 이거는 쓸 때만 뺀 거고요. 덧셈은 다 맞게 했습니다. 그리고 편차의 총합이 0 되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제곱값들을 더했더니 20, 34가 된 것도 맞고요. 전체 자료의 개수가 6개니까 6분의 34, 3분의 17.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 봤습니다. 자, 이 같은 방법으로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또 한 2개 보이네요. 일단 순서대로 갈게요. 전체적으로 평균부터 구합시다. 평균을 구하면은 전체 자료가 5개입니다. 다 더하면 20, 40, 55. 그 다음에 편차의 제곱의 평균. 분산이죠, 분산. 이거는 편차가 11이니까 마이너스 3. 편차,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더하고 5, 0 되는 거 맞고요. 얘네들을 5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9, 10, 14, 30 되나요? 30. 그래서 분산은 6이 됩니다. 6, 얘가 분산인 거야. 분산. 뭐 표준 편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표준 편차는 루트 6이라고 답해야겠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계산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7, 15 평균부터 구합니다. 그러면 전체 총합을 구하는 거니까 30, 60, 5, 평균은 12, 편차 마이너스 5의 제곱 25, 3의 제곱 9, 3의 제곱 9, 9의 제곱 81, 그 다음에 4의 제곱 16.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분산이죠. 분산. 다 더해보면은 90, 115, 124, 140 되나요? 140. 다시 다 더해봐야죠. 이게 90이 될 거고 90, 99, 124, 140, 28. 분산이 28, 그 다음 루트 28. 따라서 분산은
28이라고 확정 지으시고 표준 편차는 루트 28 2루트 7이 표준 편차가 됩니다. 62번도 봐요. 다음 자료는 은석이네 반 학생 6명의 통학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학생들의 통학 시간의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그죠? 이렇게 문제를 주면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먼저 평균을 구하셔야 돼요. 평균을 먼저 구하면 이들의 총합을 전체 자료의 개수 6으로 나눌 겁니다. 그렇게 되면 27, 47, 57, 66, 66, 76, 80, 90이 되고요. 평균은 15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편차의 제곱의 총합 분사를 바로 구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2의 제곱 4, 5의 제곱 25, 4의 제곱 16, 1, 그 다음에 25 이들을 전체 6으로 나눠야 되는 상황입니다. 50, 60, 72, 72가 편차의 제곱의 총합. 따라서 얘는 분산이 12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원하는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죠. 표준 편차는 2루트 3. 여기서 단위는 분을 쓰면 되죠. 표준 편차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해 봤습니다.